정말 로마의 궁정 같은 그런 기둥이 있네요. 예. 자연, 세상 최고의 조각가요, 예술가요, 다 완성한 정말 신비한 자연세계, 하나님의 솜씨, 아름다운 세상, 놀랍습니다. 참. 지금도 미완성입니다. 계속 더 발전하고 새롭게 변화되고 흐르고. 와, 어떤 작가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겠습니까? 바로 세상에 가장 유명한 작가보다 더 훌륭한 작가가 자연이요, 또 여러분 자신 내면에 바로 그런 놀라운 창작 요문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위대한 작품, 걸작품입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위대한 걸작품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내면에 있습니다. 그 통로만 찾으면 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통로를 찾는 신천대학교 모든 프로그램 속에서, 교육과정 속에서 그 통로를 찾는, 열어주는 그런 역할이 진천 박사 강사과정, 또 진천 박사 강사들이, 아니 사실은 모든 교육에서 선생님과 학생들, 또 교사, 교수, 부모들이 해야 될, 성직자가 해야 될, CEO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 슬프죠. 마지막 미공개 구간입니다. 우리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돼? 네네네. 미공개 구간. 여기부터는 미공개 구간입니다. 미공개고요. 네. 동굴산호. 동굴산호는 동굴 입구에서부터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동굴 생성물의 하나이다. 동굴의 바닥이나 벽면 외에는 종류석이나 석순, 석주, 커튼과 같은 다른 동굴 생성물 위에 자라기도 한다. 동굴 산호란 실제로 동굴 속에 살아있는 산호라는 뜻이 아니라 바닷속에 사는 산호처럼 여러 모양을 보여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동굴 산호는 물이 직접 공급되는 지점에서는 자라지 않으며 보통 동굴 내에서 거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을 정도의 얇은 물에 막이 생기는 지점에서 자란다. 동굴 산호 보이시죠? 석순의 단면. 석순은 부러져서 단면을 관찰할 수 있다. 석순의 단면에는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성장선이 보인다. 이러한 성장선은 석순이 자라는 동안의 지하수의 성분이 변화했다는 것과 성장과 정지의 반복 또는 성장 속도가 변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자란 석순의 나이테를 연구하여 과거 석순이 자라는 동안에 일어났던 과거의 기후변화를 추정하기도 한다. 그렇군요. 마귀 할멈? 그렇게 생겼습니까? 정말 새해 2023년도에 아름다운 성유구를 보게 되네요. 놀랍습니다. 그렇지. 성이 온 거 같잖아. 울진 행성에 왔습니다. 울진 행성. 언니 여기 서봐봐. 너무 멋지네요. 중량하면 서봐요. 정말 멋진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신비한 이 동굴을 보면서 저는 이거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더 침실. 황실의 침실이다.
진짜 멋있어. 여기서 어떻게 되고 싶다 나는. 이 감동과 더불어 여러분 가슴 안에 품은 위대한 동굴은 더 저는 감동들어서 칭찬돼야 될 역할이 바로 그 동굴을 발견하도록 동굴의 문을 여는 역할입니다. 부처님 석실, 이곳에는 많은 석순들이 좁은 지역에 자라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곳에 천장으로부터 물방울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물이 떨어지는 양과 속도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석순이 자라고 있다. 각각의 기기, 묘묘한 형상 때문에 이 지점은 부처님 석실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렇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참 정말 멋진 곳. 이것이 무엇일까요? 통로의 벽면을 따라 밑이 비어 있으며 동굴 바닥처럼 보이는 것을 더바닥, 바닥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의미라고 한다. 더바닥, 더바닥 아래. 그렇습니다. 더바닥 아래는 원래 굳지 않는 퇴적물이 채워져 있었다. 즉 처음에는 퇴적물이 동굴 바닥에 쌓이고 그 위를 물이 흐르면서 탄산칼슘이 침전되어 굳어져 퇴적을 위에 덮게 되었다. 이후 동굴 바닥에 물이 흐르면서 굳지 않는 퇴적물은 모두 깎여 나가고 위에 있는 굳은 부분만 남게 된 것이다. 이야, 대단합니다. 정말 멋지네요. 이야. 다른 행성이죠. 네, 정말 동굴 속에 호수잖아요. 3층, 5층 석탑이야 호수. 그렇네요. 떨어졌나 봐. 정말 대단하네. 동굴 속의 호수.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슴 속에 이보다 더 천배나 깊은 호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대학교는 바로 물에 빠진 눈사람. 여러분의 진짜 눈사람. 그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동굴의 호수를 야, 성령 찾아주- 3년 동안 다 찾아주는 역할입니다. 25,000년 동안 잠겨진 이 성류굴, 사랑의 종이라고 합니다. 네. 오, 야, 이야. 박쥐 있다, 박쥐. 대단하다, 야. 하하. 이 천장 위쪽으로. 그러네. 저기 이게 정말로 아니야, 이 박쥐 뼈가 집인가. 동물이 공룡이 뼈가 뼈가 나온 것 같아. 새끼 공룡이. 정말 놀랍습니다. 네. 계속 호수는 있습니다. 네. 오, 영궁, 영궁. 예, 영궁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동굴로만 감동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안에 더 깊은 동굴이, 더 깊은 심연에 바다보다 깊은 더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2023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년 커튼 무료로 구경하세요. 네, 정말 좋습니다. 오, 하나하나. 네. 저는 처음 왔지만 저는 처음 발견했지만 제가 발견한 건 처음 발견한 건 아니죠. 네, 좋습니다. 네, 지금도 물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석수는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네, 정말 해외여행보다 더 감동적인 우리 국내 여행, 성류굴 여행
자연을 사랑하고 국토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조상들의 을을 정신을 또 신비한 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신비함을 알게 되지요. 정말 칭찬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신비한 것들을 발견하는 새 역사를 봅니다. 예, 박쥐도 있어요. 예, 박쥐, 성류굴에서 발견된 동굴 생물은 모두 54종이며 그 중에서 2종의 박쥐가 성류굴에서 살고 있다. 박쥐는 낮에는 동굴 속에서 자라다가 저녁이 되면 동굴 밖에 나가 여러 곤충을 잡아먹는다. 특히 박쥐는 음파를 쏘아 벽에서 반사되는 것을 느끼며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어두운 동굴 속에서 날아다닐 수 있다. 아, 그렇구나. 박쥐는 날아다니지만 새가 아니라 새끼를 낳는 포유동물. 포유동물. 특히 동굴 속에서 잠을 잘 때 거꾸로 매달려 자는 것이 특징이다. 사람과 달리 낮에 잠을 자거나 겨울잠을 자는 박쥐를 깨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동굴 속을 조용히 다녀야 한다. 그렇구나. 관람객이 자꾸 소리를 내면 박쥐는 동굴 속으로 이동하여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성류굴에서 박쥐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성류굴 1년에 0.4mm씩 자라나 무려 2억 5천만 년의 나이를 자랑하는 성류굴. 네, 그렇습니다. 커튼, 진짜 커튼 맞네요. 종류서, 종류관, 그리고 동굴, 산호. 1광장부터 12광장까지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류굴 여기가 입구입니다. 이 입구가 없었으면, 이 입구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저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경했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입구를 발견한, 굴의 입구를 발견한 것이 중요하듯이 내 마음의 입구, 신년에 2023년 1월 24일 새해 첫 번째 신년 들어 진천 박사 135기가 여러분의 성류굴, 여러분의 2억 5천만 년의 성류굴, 여러분의 인생 성류굴을 발견하는 문이 될 것입니다. 진천대학교 진천박사협회 진천박사 135기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진천대학교 TV 진천대학교 총장 김기현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감동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